한의원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 연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화병 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보는지 병으로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용어였는데 네.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정신과 학회에서 이제 질환명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화병이란 개념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정립을 해놨고요. 네. 화병이라는 것이 감정의 억압과 감정의 축적의 원인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표현들이 몸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런 화병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가슴이 답답하다, 체한 느낌이다 이런 그 신체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요. 네. 원래 한의학에서 화병은 정확하게는 울화병의 준말이에요. 예, 이 울자가 빽빽할 울자고 화는 불화자거든요. 그래서 화가 뭉쳐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감정이 내면화했을 때 발생하는 병으로 보고요. 이제 주로 증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다, 체한 것 같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면증, 머리 아파, 두통, 또는 목이나 명치에 뭐가 울컥하고 이물감 같은 게 걸려요. 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굴에 열감,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해요, 초조해요, 절망적이에요. 주변에서 나한테 너무 잘해줘도 화만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이런 것들이 환자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특히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감정이 축적될 때, 그러니까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어떻게 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분노, 답답함, 억울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꾹꾹꾹꾹 참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꾹꾹 참고 있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축적된 그 화가 차여가지고 그 인간의 감정의 내면적,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육체의 신체적 질환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요 화라고 표현하는 게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마치 불처럼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즉 인체의 가장 상부에 해당되는 얼굴, 머리, 가슴으로 불이 치솟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화의 특징을 써서 화병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증상 같은 것들이 우울증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화병하고 우울증하고 다른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달라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들은 하시는데 네. 화병은 우울증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성 정신적, 육체적 질환인데요. 특히 저희는 요거를 비심통이라는 질환명이 있어요. 비심통. 네네. 예. 그래서 비심통이라고 해서 명치가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얼굴에 열기가 오르고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서적인 것의 화병이잖아요. 예. 근데 서양의학적 개념으로 보면 요새 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류식도염. 예. 증상과 많이 겹쳐요. 물론 화병이 역류식도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화병에 해당되는 증상 중에 역류식도염 증상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이제 우울증 설명드릴게요.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내면의 감정에 치우쳐서 삶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감, 의욕상실, 무력감 등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네.
한의학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저희가 음양이라는 표현을 한의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음적인, 그러니까 좀 침잠하는 그런 정서적인 거라든가 신체 상태를 저희는 우울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반면에 화병이라는 거는 외부로 표출되는 감정이요.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얼굴에 열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따지자면 좀 더 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화병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예. 우울증하고 화병의 증상 좀 다른데,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검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뭐 심전도에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뭐 숨이 막혀, 나 이거 이러다 숨이 멎을 것 같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심장에 관한 검사를 많이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견은, 진단은 별무 이상이다, 소견이 없다라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는 막 내부에서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로 끓고 억울하고 막 폭발해. 그래서 막 불면증도 있어 라고 하는데 또 뭐 뇌파 검사 같은 거 해보시면 특별히 뭐 큰 이상이 없어요. 이런 표현도 예 많이 나오시고요. 또 뭐 신체적으로 막 얼굴에 열이 올라요. 막 가슴이 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뭐 본인만 그렇게 느끼시는가 봐요. 이런 또 얘기 나오시고요. 또는 막 목 주변이나 명치에 막 뭔가 뭉쳐서 뭉클뭉클 올라오거나 울컥하니까 나 이거 위암이면 어떡해요 해서 내시경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역시 검사 시에 이상이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잘 안 나와요. 네네. 그러면 화병이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네, 한의사들이야 당연히 맥진, 진맥이요. 진맥은 당연한 기본이고요. 망진은 이제 얼굴의 앞면에 관형찰색을 확인하는 건데 주로 관홍이라 그래서 이게 광대뼈 주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데보다 피부톤이 좀 달라요. 홍조를 띠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이건 서양의학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문진, 그러니까 서로 묻고 대답해서 증상을 하나씩 확인하는, 이건 뭐 기본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독특한 게 절진이라고 그래서, 절진은 만져서 진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만지는 게 아니라 가슴, 이제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오목가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가슴에 전중혈, 천돌혈, 화계혈 같은 혈자리가 가슴에 있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절진을 하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눌러서 이렇게 아파? 라고 할 정도로 그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 혈의 아픔을 표현을 하세요. 이런 그 혈자리, 특정 혈자리를 절진을 해보시고 이제 이게 화병인지 아닌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건데, 그러면 혹시 스스로 내가 화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천돌혈, 전중혈, 화계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설명드려도 어느 혈자리인지 잘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인 혈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가슴의 정중앙 선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세로로 선을 그으시고 가상으로, 그 다음에 양유두를 가로로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 아까 앞에 세로로 긋고 양유두를 가로로 그은 것이 만나는 점. 그 점이 저희가 전중혈이거든요. 전중혈이 그러니까 가슴에 약간 그 중앙 부위군요. 그렇죠. 거의 중앙 부위죠. 거길 누르면 내가 눌러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화병에 좀 근접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슴의 중앙에 그 가까운 부위를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화병을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화병이 있는 경우 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네, 화병을 다스리는 한약요법을 기본으로 저희가 투약을 하면서요. 침구요법을 병행을 하는데요. 네. 특히 제가 치료를 해드렸을 때는 도침요법을 같이 쓰면 너무 효과가 좋으세요. 도침이라는 건 뭐죠?
네,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한의원에 가셔서 받아보신 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네. 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침은 침 끝이 원추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빠져 있잖아요. 네. 도침은 이 도자가 칼도자예요. 그래서 침 끝이 평평해요. 평평하게 1mm 정도로 넓은 침이 있어요. 이런 도침을 이용해서 화병에 효과가 있는 위에 말씀드린 뭐 천돌이라든가 화계라든가 전중혈을 이렇게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침보다는 조금 더 넓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피가 조금씩 이렇게 솟아나요. 예. 무서운 거 아닙니다. 송글송글 솟아나면 예. 그때 저희가 사혈이라고 그래서 혈액을 일정한 양을 배출하는 방법을 도침이라고 해요. 도침. 네. 일반적인 침하고 생긴 것부터가 좀 다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은데 도침을 맞고 나서 좀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도침을 맞고 나시면 뭐 당연히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도침 전후에 소독 철저히 하실 거고 네. 지혈된 거를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혹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시니까 지혈이 조금 지연되는 분들은 뭐 지혈 패치 다 붙이세요. 붙이시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뭐 당일날보다는 다음날 이렇게 샤워를 하신다든가 이러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침의 넓이가 다르니까 침 끝의 넓이가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몸살이 나시거나 또 피를 빼는 과정이니까 멍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는 부작용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의사항은 뭐 충분히 선생님들이 시술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한의원의 도침 요법을 통해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화병 증상이 생길 때 마시면 좀 좋은 차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치료를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자신 있게 권하는 게 국화차 드시라고 그래요. 국화차. 네, 예. 네, 국화는 그 청간 명목이라 그래서 간을 시원하게 하고 명목,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은 녹이라는 게 굉장히 화가 난다는 뜻,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간이 스트레스에 지친 것을 부드럽고 풀어준다라는 거를 청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이나 가슴에 열이 오르면 눈도 침침하고 얼굴도 무겁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위로 뜬 열을 내려주는 것을 명목, 그래서 눈이 시원하고 밝아진다라고 해서 저는 국화차를 굉장히 많이 권유드려요. 네, 간을 시원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는 국화차. 또 국화 향기도 참 좋잖아요. 맡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도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한번 화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